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당연히 누구한테? 주식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주식은 당연히 누구한테? 주식 전문가입니다. 주식 전문가는요, 반도체 관련 주식 전문가는요, 이재용 회장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나, 그죠? 그분들이 하는 거죠. 예, 주식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아주 쉽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지금까지 없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화면 볼까요? 주식은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은 없으나 투자에 있어서 원칙과 기법을 모르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어려워, 복잡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쓰시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좀 사용하는데 좀 이거 뭐지 기능이 많아서 그럴 뿐이죠. 실제적으로는 간단한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전문가들만이 주식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매매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만 손으로 직접 매매를 하고 계시다 보시면 돼요. 자, 먹이사슬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주식시장은요,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가고요, 기관에서 개인의 먹이사슬이다. 자, 이 부분도요, 꽤 오랫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요거는, 외국인은 글쎄요, 금감원이 되겠죠. 자, 우리 같은 힘없는 개인들은 절대로 누구를, 외국인과 기관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큰 손의 개인들 세력의 매매 행위를 배운다면 그게 바로 최근에 제가 가정의 달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승의 사자. 그거 그렇게 보면 신의 사자. 자, 여기 좀 이렇게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요. 변하지 않는 주식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주식은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목적은요, 낮은 데 사서 어디? 높은 데 파는 건데, 이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판다는 이 기준 자체를 여러분들은 뭐 템버거 막 5배, 4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데, 그런데요,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그들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지는 거고. 자, 무슨 말씀이냐? 자,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때? 정보도 정확하고요. 뭣도 있어요. 돈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큰 손 세력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일반 개인인데, 일반 개인은요, 정보도 없고, 돈도 이들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 개인 큰 손 세력.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큰 손 세력을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 이게 강자고 우리는 약자다. 자, 그래서요,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기사냐면요, 옥석을 못 가리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76%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그래요. 이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옥석 못 가리는 기술 특례 상장. 자, 기술 특례 상장, 즉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보니까 25년, 최근에 이제 9개, 24년 42개, 23년 35개, 그래요. 하나, 둘, 셋, 22년 28개. 그리고 이전에 정부였죠. 31개, 25개. 자, 그냥 제가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 현황 보니까요, 공모가 하회가 76%고요. 적자 기업 비율 보면요, 코스닥 상장 평균이 40.97인데 77.7%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일단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좀 기사를 가져왔어요. 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즉 신성장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 업체 두 군데로부터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돈이 없고 뭐 5년 연속 적자 파산 그 지경이라도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분을 다 털어내고 끝날 수 있더라. 그게요, 5년 동안입니다. 그것도 5년 동안. 놀랍죠? 5년 동안 시가총액 한 600억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또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체를 단호하게 없애야 된다. 자, 코스피. 자, 어떤 후보는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코스피를 5,000포인트 날리겠다. 지금요, 5,000포인트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지금 5,000포인트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왜 못 갔을까? 이런 종목들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다 없애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어쨌든 기술인인데 돈이 없어. 그래서 예, 그런 가능성만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든 이 기술, 이 제도가 자, 언제 만들어졌느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드는 거예요. 부실우려 기업 상장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 도마에 올랐다. 그러니까요, 부실우려, 그러니까 자체가 부실입니다. 예, 자체가 부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네모 박스 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상장한 후에 주가가 공모가의 몇 배, 20배를 넘는 대박 사례도 있지만 23년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도를 비롯해서 공모가의 10분의 1에 못 미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면 정상적이기 때문에 공모가의 20배가 넘었을까? 자, 일단 제가 차트는 가져왔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위해서는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등 재무 성과가 일정 수준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견이 적정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기술 특례라고 하는 것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면 이 같은 요건이 완화된다. 기술은 있는데 아직 실적이, 즉 돈도 없고 실적도 엉망이고 매출도 없고 애들 월급도 못 주는 그런 회사가 이 시장에 진입해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싹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상인 회사냐? 그러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십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적자. 이거 보이십니까? 적자. 그리고요. 청산가치가 500원, 2,800원, 3,600원, 6,700원, 6,800원짜리가 42만 원까지 갔어요. 42만 원. 아니, 그러니까 500원, 2,000원짜리가 42만 원 건 자체가 이거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시장 볼 때, 막 그냥 소름 끼칠 정도죠.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요, 수아님, 27만 원에 들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이라도요, 이런 종목은 던지고 빨리 나오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 근데, 하지만 이렇게 특례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 놓고는 많은 기업이 이후 실적 개선에는 소홀하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는 소홀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고 애시당초 그러려고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하지 마세요. 특례 상장 종목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로 인해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사례가 속출했고, 자,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 중에 스펙 합격 및 상장 폐지 종목 등을 제외한 152개 기업 가운데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은 바로 36곳. 그리고 나머지 116개, 76%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자, 더 바이오메드 마이너스 96%, SCM 생명과학 마이너스 92%, 젠큐릭 마이너스 91%, 주가가 공모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가도 웃기고요. 그 주관사라고 하는 일을 담당한 증권회사들도 이 회사를 부풀리고 뻥튀기 한 거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한 18년 동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봤다니까요.
처음 봤다고요. 저 놀랬다니까요. 예. 아, 놀랐어요. 예.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자, 여기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황세운이라고 하는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그냥 연구원이라고 그럴게요.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과 그다음에 김대종이라고 하는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수장과 같은 의견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황세운 연구원께서 뭐라 했냐면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 연구원께서. 그래서 공모가를 낮추면 투자자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한탕 해야 되는데 이 조달 자금이 줄어들어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 딜레마가 생긴다. 자, 이분께 말씀드릴게요. 이건 딜레마가 아니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기예요, 사기.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딜레마입니까? 자, 두 번째 김대종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진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진짜 이분께는 김 교수한테는 박수 치고 싶어요. 진짜 기술력을 갖추고 지금 조금 좀 돈이 조금 모자란 그런 회사가 실제적으로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지. 그냥 오피스텔 하나 얻어놓고 직원은 막 한 10명 뭐 이렇게 그냥 등록해놓고 막 상장해서 500원짜리를 아까 뭐 얼마입니까? 40만 원 막 이렇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정말 진짜 기술력 갖춘 정상적인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이나 상장주관사가, 이게 증권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술평가기관은 한국거래소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 주거든. 그럼 지정받았으면 정직하게 이 회사는 안 돼요. 이 회사는 물론 돈도 없고 엉망이고 지금 매출도 안 일어나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또는 직전 정권 2년 후반기 2년에 지금 몇백 개가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주관사는 그렇다 쳐요. 어쨌든 주관사가 증권회사니까 뭐 그냥 가재는 개편이라고 같은 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기술평가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그 평가기관이 지정을 해줘서 특례상장으로 상장했는데 뻥튀기였고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한국거래소에 지정한 이 기술평가기관도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대표는 징역 10년, 20년을 살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5,000포인트 간다니까? 간단하잖아요. 없애면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를. 그래서 이 김대종 교수께서는 더 엄격하게 심사해서 상장을 추진해야 된다. 고른 기업들이 일단 상장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상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은 과감하게 내보내야 된다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참 멋진 분이에요. 제 손주는 세종대 보내겠습니다. 이분께. 그때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친구는요, 딜레마가 생긴다. 이거 내용이 그래요. 아리까리하고요. 하여튼, 우리 김 교수님은요, 진짜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맞다고요. 그래서 지난 1년, 지금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 끝까지 24년부터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러한 시국에도, 이러한 시국, 지금 시국, 대선 정국이 아니라 지금 정부는 누구 정부?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아직까지 선거 전 6월 3일 전까지는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보세요. 며칠이냐면요. 5월 19일이면요. 한번 달력보세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어제 그저께요. 어제 그저께 코스닥에 상장한 이뮨온시아라는 종목이에요. 이뮨온시아. 이 종목이에요. 이뮨온시아. 이러한 시국에도, 저는 기다리는 거. 6월 3일이 지났는데도 그럴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날 월요일 날 분봉이에요. 분봉.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좀 보기 위해서. 자, 8,300원이고요. 5,500원. 자, 이거 검색해 보세요. 이뮨온시아. 그래서 이 회사는 코스닥 신성장 기업이고요. 액면가 500원. 그러고 시가총액 2,628억. 자,
그러니까 여기서 8,300원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 회사가 아까 그 김대종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르고 골랐느냐. 자, 이민훈 시아는요, 면역 항암제 기반 신약 연구 개발 전문업체입니다. 핵수 기술인 T세포 및 대식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 기반을 신약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연구 개발. 그냥 연구 개발. 5년 동안 연구 개발하다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볼까요? 일단은요, 이거는 첫날 상장한 날을 제가 자료를 캡처 뜬 겁니다. 대주주분 안 써놨고요. 여기 볼까요? 예. 매출액 7억, 1억, 여기는 빵. 예. 그리고 막 77억 갔다가 연구개발인데 매출액이 있다고? 연구개발한다며. 자, 그리고요, 영업이익, 예, 지적년, 마이너스 126억, 118억, 151억, 119억, 부채 비율은 완전 잠식에서 상장 전에는 34%였습니다. 이렇게 바꿨네요.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 없음 그 얘기거든요. 유보율이. 그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이거는 파산이에요. 파산. 그럼 이 회사가 정말 그런 기술이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정말 획기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어떤 특례 성장급의 회사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특례 성장, 신성장 기업을 눈 씻고 찾아봐도요 제대로 된 회사는요 한 군데도 없더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BPS 청산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회사는 써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이 친구들이 상장해서 좀 털 만큼 털고 나면 그때서 이제 BPS가 써져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대주주분도 안 써 있었고 지금 써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BPS 청산 가치가 얼마라고 써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8,000원 막 9,000원 그렇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요 최소입니다. 최소 몇 년이냐면 최소 2년 동안은 모든 증권방송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한국거래소에서 지정업체를 제대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상장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한 그 기술을 평가한 그 업체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잘 되면 좋겠지만 잘못돼서 뭐 10분의 1 토막 돼서 결국에는 잘못돼서 회사가 진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상장 폐지의 길로 들어서고 대주주 지분이 뭐 한 10%밖에 안 가지고 있고 90%를 시장에 다 풀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 주식을 끌어안고 뭐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됐다라고 그러면 그 평가 기관부터 시작해서 한국거래소부터 철저하게 문제가 돼서 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